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부동산과 미래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이 토지 투자는 단기간의 트렌드가 아닌 긴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는 투자처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플랜을 짜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토지 투자로 정말 성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장자산 투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토지 투자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2638-395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과 미래,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안목을 바꿔주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베스터 투자자문의 안현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물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려면 내가 투자한 곳이 올라야 한다. 사람들 항상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 앞으로 올라가니까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고 서울 집값 올라가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투자했든 아니면은 다른 곳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런 시장이 갑자기 올라가든 어떤 자산 시장이나 투자 시장에 그곳에 돈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투자 시장, 투자한 곳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할 때 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물론 지금 그 어떤 시장보다도 토지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투자처가 어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주식 다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미국이 금리를 낮춘 지 벌써 10일 남짓 돼가는 이 시점에 오히려 환율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르는 듯한 그런 신호가 나오면서 많은 투자 시장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바로 돈의 흐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해보시고 그래서 올바른 투자처가 왜 토지 시장인가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투자처 서울이 아니라 왜 전라남도를 봐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오늘 채널 끝까지 고정해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경제 위기와 또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도 짚어주셨는데 부동산 시장의 돈의 흐름은 토지 투자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과연 어딘 지역이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 지역에 몰리는 곳, 투자가 가능한 곳, 지금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투자한 시장에 내가 이렇게 돈을 주고 무언가를 사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냥 올라간다라는 예측보다도
나중에 내가 샀던 물건을 더 많은 돈을 나한테 주면서 사가시는 이런 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예측합니까? 수요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합니다. 수요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사줄 사람들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 물건이 매력적이어야겠죠. 서울 강남이라든가 똘똘한 한 채라든가 그런 얘기가 있고, 혹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이런 얘기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이고 발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자금이, 개발 자금이라든가 예산 이런 게 없으면은 개발이 될까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예측해서 나중에 수요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자, 미래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의 AI 수도 얘기가 나오는 그런 전라남도 지역, 자, 실리콘밸리처럼 자, 큰 물을 끼고 있고 수출항이 옆에 붙어 있고 그렇게 돼서 물도 많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도 많이 먹으니까 전기 많이 먹는 만큼 열도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 하니까 물로 충분히 식혀줄 수 있는 용수가 있어야 하니까 해안가 이런 부분, 실리콘밸리처럼 해안가 이런 부분 얘기하는데, 자, 오늘 얘기하는 것은 돈의 흐름, 자금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풍수적인 문제, 그리고 개발, 그동안 국가 정책으로 몇 년 이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보시면은 12월 10일자 뉴스입니다. 자, 150조 성장펀드. 자, 이번에 성장펀드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53조, 국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개발 산업, 우리나라가 돈 벌 수 있는 산업에 이제 국민성장펀드를 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AI와 반도체, AI와 반도체에 50조 투입을 얘기한 게, 자, 12월 10일, 11일 이때쯤 뉴스였어요. 자, 그러는데 제가 항상 얘기해왔던 이 지역 무엇이 나옵니까? 150조 성장펀드 1호 투자. 자, 가장 먼저 투자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얘기 나왔지만 AI 국가 컴퓨팅 센터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그런 돈의 흐름, 국가에서 예산 이런 부분이 책정되고 앞으로 개발 자금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돈의 흐름을 정확히 나타내는 숫자는 어떻게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숫자만 보더라도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예측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서울 수도권에 투자한다고 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막 서울 수도권, 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여기가 도시가 실제 생긴 게 아니니까 시골 모습이지 않습니까? 시골 모습의 땅값을 사면 어떻게 돼요? 아직은 싸죠. 자, 그러니까 재작년에 투자하신 분은 벌써 3배 올랐다고 하고, 작년에 투자하신 분은 2배 올랐다고 하고,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벌써 평당 20만 원씩 올랐다고 하는데, 자, 이거를 투자금 대비 퍼센트로 환산하면은 올해 투자하신 분은 벌써 25% 이상 버신 거고, 100만 원 이하니까 25%, 30% 벌써 버신 거고, 재작년에 투자하신 분은 벌써 300%예요. 서울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빌라나 뭐 원룸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5년 동안 가장 잘 나온 지역들 뭐 찾아보면은 구로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곳도 25%에서 30%예요. 뭐 아파트가 조금 더 나오기는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투자금 대비 그 퍼센트 비율로 따졌을 때 훨씬 좋은 지역은 뭡니까? 국가가 성장시키는 이런 지역, 실제 돈이 들어가고 개발 들어가는 이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냐? 자, 제가 계속 금리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낮췄었는데
12월 10일 날 낮췄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렇게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문제는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좀 일찍 준비를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환율이 더 뛰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방송했던 제 내용, 제가 말했던 내용 그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자,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자, 2010년처럼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은, 자, 미국이 금리를 낮췄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환율이 높이 올라가니까 환율 방어해야죠. 환율 방어해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이창용 한국 총재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 얘기 그동안 계속 금리 인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얘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아예 2026년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금리가 인하 가능성은 없어졌고 동시에 오히려 금리 올릴 수 있고 금리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주담대 금리가 다시 6%로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 낮춰서 전세 가격 낮춰질 거예요. 전세 금리 낮춰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세 금리 낮춰지면은 전세 수요 많아지고 전세 폭등합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실제 지금 전세 가격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한 달 전에 저 혼자서만 금리를 정확히 예측하면서 오히려 2010년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환율 문제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창용 한국 총재도 얘기하셨습니다. 오히려 금리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2010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자, 빨간색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올리려고 이 시점에 제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만악의 근원. 자, 전세 대출을 이때 풀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에 뛰었던 부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2010년부터 거품이 꼈으니까 쭉 내려가서 2017년에 가서야 비로소 원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지금 부동산 투자 시장, 서울이 똘똘한 한 채다. 전세 가격 올라갈 거다 했던 그런 분들의 속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쓴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들어가신 분은 일본 경제 버블 시기에 가장 끝물을 타신, 자, 막차 타신 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전 세계가 환율 방어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한 달 전에는 금감위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또 한국은행에서 이거 고환율 한국은행이 한 게 아니다. 이거는 해외 투자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아무리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해외로 투자하는 그런 유행이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 돈의 흐름을 개미 투자가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은행이 도대체 33%의 돈을 초과해서 대출을 내줬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나? 제가 이거 찾아보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자, LTV 분명히 강화했고 금리도 동결이었는데 시중에서는 분명히 돈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자, 돈이 어느 정도 풀렸냐? 지금 왜 한국은행 총재가 급하게 나와가지고 유동성은 지금 이 개미들 탓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돈 풀린 게 어디에서 나왔나? 그거를
찾았더니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찾아봤을 때는 자 이창용 한국총재 취임하고 나서 자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이라고 하는데 빚 문제를 은행에서 조건을 걸고 잠깐 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사준다는 건 뭐예요? 돈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 올해도 자 지금 보이시죠? 2020년에 코로나 사태도 이거 풀렸을 때 나라 망하네 어쩌네 뉴스 많이 떴었습니다. 자 그러는데 2022년, 23년, 24년 지금 돈 풀린 거 보세요. RP라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채권, 빚 보증서를 사주는 일시적으로 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화요일에 한 10조 풀어주고 목요일에 1조, 2조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은행이 돈을 풀었습니다. 일단 이게 맞는지 어떤지는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니까 금융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확실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은행이 이렇게 돈을 푸는 시점 심지어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이 터질 것 같으니까 너희들 이거 얘기가 그거예요. 너 잘못했네. 너 잘못했는데 뒷수습 내가 이거 터지지 않게 일단 내가 해줄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잘못한 아이가 이거 고치지 않고 이거 그대로 잘못하게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자라면은 더 큰 사고 덮치죠. 자 지금 은행이 어떤 짓을 하느냐?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터지지 않죠. 리볼빙 하면 당장 터지지 않죠. 자 지금 은행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자 이번에 RP 매입을 하는 그 행태가 그런 리볼빙을 하는 그런 행태라고 하는 금융 전문가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진짜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보다도 더 많은 유동성이 달러가 아니라 원에서 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번에 미국이 금리 낮췄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금 유동성이 심상치 않으니까 지금 환율이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지금 변명이랍시고 나오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이 도대체 어디에서 돈을 이렇게 33%를 초과하는 돈을 가져다가 돈을 시중에 풀었냐? 지금 돈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또 어디로 들어갔냐? 마침 부동산 시장 이번에 올라갔어요. 실제 서울에 올라갔는데 여기로 들어간 건데 자 카드 돌려막기로 계속 하던 거는 결국에는 그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터집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터질 걸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2022년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정확히는 김지태 사태죠. 그때 터질 거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둔촌주공 터질 거 막아주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건설사들이 이창용 한국총재가 이거 선별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마불사네 큰 건설사는 안 터지게 해주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동안 롯데건설 그다음에 그 태영건설 뭐 이렇게 터지는 거 나올 때마다 마침 그 시점 비슷하게 한국은행에서 RP 매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채권 터지는 것을 돈을 메꿔 주는 거예요. 그거를 카드 리볼빙을 계속 해줬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없었으면 둔촌주공 안 됐었고 둔촌주공 안 됐으면 서울 부동산 지금 재건축 진행되는 거 하나도 없었을 테고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올 수 없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도 다 무산됐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2022년에 터졌었던 그 터진 수치 내려갔던 그 수치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의 실제 가치다라고 실거래 가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고서 이번에 환율 문제 이거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더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026년에 아니면 27년에 어떻게든 결국에는 부산저축은행 같은 사태가 서울 수도권에서 일어나서 서울저축은행 사태라는 그런 말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아파트 투자 언제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서울은행 사태 아니면은 수도권 은행 사태 터지면은 그 이후에 투자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하시면은 일본 버블 세대처럼 팔지를 못하니까 집값 떨어져도 싼 가격에도 못 팔아요. 비싸면 뭐합니까? 비싸도 팔지를 못해요. 팔지를 못하는데 빚투 터져버리면은 그 빚 갚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든 적은 금액으로도 뭐 서울에 들어가 보겠다 아니면은 어떻게든 내가 성공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거 찾느라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찾아서 투자하는 게 올라가는 거를 투자하는 게 투자의 가장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그렇게 터지면은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정부 정책을 보세요. 정부 정책은 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해 보려고 했었던 서울 수도권의 지금 문제, 지금 서울 수도권의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생존권을 걸린 문제입니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에는 집값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수도권에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인구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그러면은 지방으로 내려보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 새로운 먹거리와 산업을 지방에다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 있던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겠죠. 기업이 내려가면은 일자리가 내려가고 일자리 내려간 만큼 서울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결국에는 인구는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할 투자처는 진짜 돈의 흐름과 앞으로 국가 정책으로 어느 지역에 자금을 쏟아부어서 개발과 발전을 일으키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어느 곳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수도권은 계속 지는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는 해가 되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시골에 국제학교를 자 지금 보면은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시골에 2층짜리 건물밖에 없는 시골 학교 이 지역은 빈집이 늘어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인구 소멸 지역이었는데 오히려 학교를 이렇게 증축을 하는 앞으로 새로 다닐 아이들을 대비하는 이 모습 이거는 뭡니까? 정부가 인구가 늘어날 것을 인구가 증가된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 국제학교 들어가는데 자 제가 예산 얘기했죠. 400억이 들어간대요. 자 그 예산 돈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제가 1:1 상담이나 세미나에서 직접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이라서 제가 빨리 넘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돈이 어느 지역으로 흘러갈 것인가 돈이 국가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민펀드 지금 조성한 곳에서 가장 빨리 지금 국민펀드 1호로 투자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두바이 실리콘밸리 만든다는 그 도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AI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 지역은 이 계획이 이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모든 대통령이 준비를 해오다가 이제서야 실리콘밸리 그리고 두바이처럼 터지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지금 봐야 하는데 아직은 시골 땅이니까 100만 원 이하로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얘기 제가 요새 많이 들어요. 실제 많이 올랐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몇 달 전만 해도 큰 손들 가기 전에 먼저 가서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다 오른 다음에 다 밝혀진 다음에 가서 투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큰 손들 갈 때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면 큰 손들이 다 올려놓은 다음에 가시겠어요? 이렇게 얘기가 바뀔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되면서 실제 어떻게 됩니까? 재작년에 투자하신 분은 투자금 대비 벌써 300%, 작년에 투자하신 분은 투자금 대비 벌써 200%, 올해 투자하신 분들 벌써 투자금 대비 25% 넘어서 30% 육박해가는 그런 모습의 투자. 서울에 뭐 싸게 투자하신다고 빌라 들어가신 분들 25% 나온데도 잘 나온 거예요.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서울 수도권을 투자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오히려 자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정책으로 인구 늘어날 거 아니 국가가 학교를 짓는다는 거 인구 늘어난다고 확신을 해준 거예요. 그런 곳을 볼 것이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서울 수도권은 실질 가치가 2022년 한번 크게 떨어졌었죠. 그때 상황 이하가 오히려 진짜 서울 수도권의 실질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는 미래 국가 산업을 준비하는 곳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 밀집 지역보다는 미래 투자처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게 강의의 또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바이 실리콘밸리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가 될 곳 과연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전문가님의 또 세미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 세미나 주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지금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미리 제가 금리 부분이라든가 환율 부분을 예측하면서 실제 세미나 오신 분이 주식뿐만 아니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투자의 흐름, 정확한 투자처가 어디인가 이런 부분을 분석할 때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 전화번호와 문자로 상담 잡아주셔서 1:1 상담과 세미나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환율 때문에 고민이에요. 부동산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하신다면 모든 고민들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들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 전화는 02-2638-3954번이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의 또 사연들 하나씩 만나보면서 고민 답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에 또 거주하고 계신가요? 경부 구미요. 경북 구미에 계시는군요. 예. 어떤 지역에 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부동산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주소지 먼저 정확하게 알려주실래요? 예, 주소지가 경북 경북, 칠곡군 네, 석정면 네, 중지리. 중지리. 예, 거기에 대지하고 전하고 답하고 산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되게 넓게 갖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네. 이거를 좀 매도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들고 계셨을까요? 한 15년? 오래 좀 들고 계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매도 타임이 지금이 적절한지 조금 더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지금 매도 타임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이거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언제쯤 팔아야 되려나 싶어서요. 언제쯤 팔아야 하려나? 예. 자, 지금 여기 보유하신 거, 예. 주변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대지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산하고 논하고 많이 갖고 계신데, 예. 자, 그 앞에 쪽으로 일단 마을이 있고 그 더 앞에 쪽으로는 지금 공장들이 예. 이 지역에 공장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게 보이고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바로 마을 앞에 보유하고 계신 토지들이 몰려 있는 바로 앞에 마을 그 코앞에까지 지금 공장들이 밀려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공장들 이제 업체들이 계속 밀려오고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 오히려 이 뒤쪽 부분에도 이제 한 산업 업체가 이제 들어온 게 보이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이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예. 산업 업체들이 들어오는 시기는 한참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좋은 시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요새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많이 있는데 예. 대지하고 임야는 문제가 없지만 아까 그 농지도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하필이면 또 가운데 끼어 있듯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농지법 때문에 예. 농지법 풀리는 시기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 농지법 풀리는 시기쯤 나중에 이제 농지법 풀릴 거거든요. 그런 날이 올까요? 아마 다음 정권 되면은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예. 농지법 풀립니다.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번 정권 말에서도 풀릴 겁니다. 농지법은. 그래요? 예, 그러면 농지법 풀린 다음에 매도 시점, 매도 활동을 그때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몇 년은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지? 예, 왜냐 지금 중요한 것은 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공장이 밀고 들어온다고 하는 거였잖아요. 예. 지금 이쪽 칠곡이 예. 바로 위쪽으로는 구미. 맞아요. 구미 산당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 예. 자, 밑으로는 이제 대구가 있고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라 칠곡 외곽도 자체에서도 있고. 이렇게 예. 산업단지가 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이 가장 핫하기는 한데 예. 이런 기업들한테는 그런 게 가장 핫하지만 그 외에도 칠곡은 따지고 보면은 구미와 대구 중간에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틈새 시장의 좋은 점은 뭐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틈새 말 그대로 생각도 못하게 자꾸 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 주변, 이 마을 주변을 봤더니 예.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조금만 이제 농지법이어도 혹시 이제 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혹시나 하면은. 예. 다만 지금 매도를 하면은 이제 일반인한테 상대를 해야 하니까 그런 시점보다는 조금 더 경기 활성화되는 시점을 누려서 제값을 받고 매도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농지법이 좀 풀리는 그 시기 때 매도 타이밍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2090번님께서 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신도시 대강로 제비향디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개소에서는 전망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때 말한 것만큼은 좀 오르지를 않고 있어서요. 계속 보유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샀던 지금 시기만큼 또 오르는 게 그 폭이 크지는 않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아요. 평택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전문가님 보셨을 때 이 밀집 지역인 또 평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언제쯤 좀 타이밍 잡는 게 좋을까요? 자, 질문을 주신 이 제비향기 아파트는 지금 이 고덕 국제 신도시 안에 어찌 보면은 가장 중심점 그런 위치라고 고덕 국제 신도시 안에서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사시고서 좀 고민이 많으시기는 하신데 그래도 보유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미래 가치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부동산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이쪽이 진짜 오히려 서울보다도 개발과 발전은 진짜 더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좋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최근에 다시 AI 칩의 수요가 이쪽 평택 이 삼성 공장 쪽으로 오면서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은 4공장, 5공장을 다시 가동하겠다. 이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에 평택의 수요는 가장 중요한 수요는 이 삼성 일자리에서 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삼성이 가동을 한다? 저는 이거 팔기가 오히려 아깝다. 이거 보유하셨으면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시기가 지금 돈이 묶이는 시기고 더군다나 평택의 가장 큰 문제는 워낙에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평택 지역에 지금 매해 거의 한 몇천 세대가 막 한꺼번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 계속 있다 보니까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많아서 문제인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지만 결국에 10년을 두고 봤을 때 지금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늘어나는 것보다도 아파트 공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도 10년, 20년을 두고 봤을 때 단기적인 거 아니에요. 10년, 20년을 두고 봤을 때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도 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당장은 아파트 공급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다음 인구는 이 아파트 지어지는 것보다도 적게 들어와서 고민이 아까 부동산에서 전망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고민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위쪽에 12월 달 이번에 아트센터 같은 문화 이런 것도 들어왔고 결국에 평택의 가장 중요한 시청, 자 관공서도 결국에는 이 고덕 국제신도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평택의 중심은 이 고덕 국제신도시 쪽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전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판다고 했을 때 지금 시기는 조금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괜찮은 아파트다. 저는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로 보시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래 가치에 굉장히 또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전화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들리시죠? 네네.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을까요? 인천 강화요. 인천 강화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궁금하세요? 주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인천 강화군 강화군 송해면 송해면에
네, 전망대로 513번길. 아, 전망대로 5130길이요. 예, 28이에요. 땅 주소가. 네, 아, 토지군요. 네. 얼마나 좀 들고 계셨길래 또 이 지역의 토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글쎄요, 그 땅을 매면 이제 한 15년 이렇게 됐어요. 지금 뭐 매도를 좀 전망이 생각하시는 어떤지 좀 건가요? 알고 싶어서. 전망.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좀 향후 전망에 호재는 있는 건지 뭐 궁금하실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이랑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광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 그 땅값이 좀 너무나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 한참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 은퇴하는 시기라서 전원주택지로 가장 사람들 수요가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이 강화기 때문에 네. 이 주변에 제법 많은 이런 전원주택들이 지어지면서 전원주택 지어지는 지역은 가격 상승이 실제 많이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보유하신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위치상 다 다르겠지만 싼 곳은 15에서 많은 곳은 거의 100만 원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보유하신 이 위치는 제가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네. 방송에서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 끝나고 제가 한번 따로 전화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전망은 당분간 향후 한 10년 사이에 전원주택지 부분으로서 전망이 제법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러는데 강화도가 진짜 전망이 가장 좋은 점은 뭐냐? 강화도 쪽은 지금 이렇게 제가 지도를 봤을 때 제가 조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지도가 정확히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릿하게 표시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강화도 지역을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 표시된 게 군사 분계선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 분계선 지역들은 가장 말이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통일 얘기 나올 때. 예, 그러는데 통일 얘기 나오면은 막 휴전선 부분이 뭐 좋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통일되면은 휴전선 부분은 오히려 안 좋다. 왜? 그 지역은 국제 유네스코 지역으로 딱 지정돼서 우리나라 국립공원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없죠. 보전한다고. 거기는 세계 국립공원이 될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휴전선 부근인데도 강화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사람이 살던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되면은 관광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될 지역이 강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타 지역보다도 강화 쪽이 통일에 대한 그런 전망, 그런 수요는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망은 10년 사이로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통일되면 또 그때 또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묶일 수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강화도는 사람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 개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사연 하나 더 가겠습니다. 9663번님께서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일대 토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인근의 길이 새로 뚫려서요. 이거 가격 좀 오를까 기대 중입니다. 전망 괜찮을까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인근에 길이 생겼다는 거 굉장한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이렇게 청천저수지라는 커다란 물을 끼고 있어서 말 그대로 물을 끼고 경치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그런 위치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새로 길이 났다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자, 이 길이 제법 생긴 지 좀 됐는데
원래 이쪽 지역을 봤을 때 이전에는 이렇게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토지 옆으로 길이 났다가 지금 새로 길이 난 방향 쪽에 새로 난 길 때문에 보유하신 곳이 오히려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땅을 바라보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제가 1대1 상담을 이제 세미나를 오셔서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큰 길이 생기면서 바로 앞에 이렇게 토지 부분을 개발하는 모습이 이렇게 지도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제가 이 토지를 지금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 개발되어지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보유하고 계신 쪽은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지법 때문에 아마 이 팔리거나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을 좀 고민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 길 난 거 있잖아요. 이대로 놔두시면 분명히 손해를 보십니다. 저는 1대1 상담 오시면 어떻게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 농지가 바로 앞에 이렇게 물이 있고 바로 앞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는 거의 농사를 못 짓는 모습. 왜냐하면은 이렇게 갇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사 부분에서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민원을 넣을 수 있다면은 농지가 풀리고 이렇게 옆에처럼 개발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가진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이 토지가 새롭게 길이 나면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든 신청을 넣고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개발이 풀리고 이 지목이 풀리고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이 여건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그냥 이제 이렇게 문자만 보내서 문자 상담이나 이 방송 상담 굉장히 적거든요. 시간이 적고 좀 급박한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1대1 상담이나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담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고민이 조금 되는 토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지법 개발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좀 여력을 봐야 될 것 같다. 자세한 걸 좀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세미나 주제 그리고 언제 또 시작을 하는지 전문가님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리 문제도 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 오른다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주변 지역에서는 굉장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이런 부분도 이번에 구체적인 상담이 들어갈 거니까요. 제가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거 자세하게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에 기회가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또 고민 사연들이 있으신 분들이면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는요. 02-2638-3954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